자, 11시 1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약간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아까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마무리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폴로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금리 우려 또 나오죠. FOMC가 다음 주에 또 있어가지고 이거 좀 더 또 매파적으로 마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약간 좀 이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좀 해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움직임들 좀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들 독일지 약일지 알아봅니다. 자, 우선 김준환 전문가께서는 이 금리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다. 아무래도 어제부터 그 경기 지표가 밤에 또 늦게 나왔던 게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단기 악재는 맞다. 하지만 이렇게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점점 테크닉하게 한 줄 평을 하시네요. 자, 대표님은요? 네, 기준금리 인하는 6월 이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끝까지 들어봐야겠네요. 자,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2월 CPI가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예상치를 좀 상회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희석된 느낌입니다. PPI도 좀 이렇게, 이것이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저희 시장 뷰가 혹시 바뀌진 않을까 이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PPI도,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 전망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망치가 0.3%였는데 두 배 나온 겁니다. 또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인 거죠. 네, 좀 충격적이에요. 저도 네. 좀. 근데 좀 근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 네. 연준도 근원 물가지표를 봅니다.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조금 변동성이 큰 것들을 좀 빼고 집계한 것인데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정도 낙폭이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0.2% 정도, 2.0%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3이 예상치 0.2였는데 0.3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폭 상회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시장이 방점을 좀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인의 매도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지금 매도세가 좀 코스피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이번 주주총회 관련해서 저 PBR 쪽에서 나오나 물량이 아니면은 기술주에서 나오나 봤더니 거기서 다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팔고 있고 그다음에 저 PBR 쪽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의 그런 이유로서 지금 삼고 있는 거군요. 조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지금. 점도표에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죠. 어느 정도까지 최종 금리를 보느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FOMC가 이번에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네. 그때는 내년이었죠. 올해 금리를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봤습니다. 예, 최종 금리까지 감안하면 3번 정도일 거다. 네. 근데 만약 이것이 이번 점도표에서 한 2번 정도로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차트상으로도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조금 오고 있거든요. 3번에서 2번 된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더 천천히 내리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3번 정도 기대해서 6월부터 시작할 그렇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시장의 어떤 전망치도 이번에 PPI가 안 좋게 나오니까 예.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40%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더 내려갔군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좀 예.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또 미국 장기채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10bp 정도 0.1% 상승을 했거든요.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내려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수익률은.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환율 올라가고 하면 지금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보면 됩니다. 기관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외인이 지금 오늘 매도세가 나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매도세가 좀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매도세가 계속 좀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하지만이네 이제부터.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3월까지, 4월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거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일본이 저밸류 프로그램을 실시했었습니까? 저희보다 미리. 네. 그래서 그때 그 포모가 온 외국인의 어떤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해서 우리나라로 되게 자금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연초부터. 그 자금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조업 그다음에 이런 저밸류업 관련해서 지주사나 금융사 그다음에 뭐 제조업에서 아까 얘기 드린 뭐 조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IT까지 저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지닌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반도체만 잘하지 걔네가 잘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저는 힘을 믿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올해 안에 코스피 3,000포인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쉬어가면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 PD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탑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주제에서. 그렇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썼습니다. 예. 오히려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내리면, 반도체가 내리면, 뭐 이제 18일 날 GTC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여는 AI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그런 행사도 있고, 이제 CXL 행사도 26일 날 있지 않습니까? memcon 2024도 있고, 뭐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1분기부터 작년에 수주한 것들이 이제 숫자로 찍힙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는 고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리고 다음 주에도 뭐 점도표의 그래서 3번이 아닌 2번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된다면 그래갖고 지수가 내린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나 하반기엔 삼성전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이제 분할로 매수해가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이 큰 종목이 지금 1% 중반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임순재 대표께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6월 이후다. 거의 이제 연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의견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일단 시장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김정문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가장 중요한 게 3월달 FOMC에서 뭐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게 예. 뭐 전체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99%가 동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점도표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찍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CPI와 이제 PPI가 전부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가격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게 뭐 반등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관련 얼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0.6%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0.8%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가 미국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단단한 그런 모습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게 같거든요. 말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소비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버블을 만드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6월달 이제 FOMC도 일단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뭐 3, 4, 5월 달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지표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FOMC 회의 때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너무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기보다는 이 기준금리가 인상만 안 돼도 그 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만약 인하가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점도표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점도표상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만약 이런 기간 조정 내에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뭐 하반기 이후에 뭐 AI 붐과 맞물려서 ICT 관련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밸류 관련된 기업들도 뭐 계속 지금 정부에서 그런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 PBR 중에서 실적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쪽 중심으로는 큰 어느 정도 조정이 밟으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올해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FOMC 점도표 중요하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을 체크하시려면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계속 뭐 전쟁 중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조금 복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또 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표님은요? 전 테마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재건과 관련해서는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왜 테마주로 좀 봐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SG라는 이제 국내 이제 아스팔트 관련된 이제 아스콘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우크라이나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붐업이 오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SG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메인 매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의 이제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트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그 오데사의 이제 아조스탈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철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제철 내에서 이제 철강 슬레드라는 이제 부산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런 이제 부산물을 활용한 이제 포장용 아스콘을 지금 이제 SG가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포장용 아스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단체로 SG가 이제 달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서너 개의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두고 간 아스콘 공장을 인수를 해서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관련된 아스콘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회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네. 특히 이제 SG 같은 경우는 이제 철 슬레드로 활용한 이제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존에 뭐 보통 이제 아스콘을 만들 때 이제 돌 같은 걸 많이 씁니다. 돌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대신에 이제 철 슬레드를 이제 써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폐기물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걸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아스팔트보다 한 2.2배 강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오랜 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슬레드를 이제 폐기할 때 들어가는 이제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이슈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SG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DS 프롬 그룹에 아스콘을 납품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78억 규모로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 이제 매트 인베스트먼트와의 이제 협력 관계도 이거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유럽 지역 내 에서 아니 미국을 포함해서 계속 이제 재건 관련된 회의들이 연이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뭐 러시아가 언제 미사일을 어디에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재건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핵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재건해놨는데 또 미사일 맞으면 또 다시 그러게 다시 맞아요. 만들고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바로 이제 재건 사업에 지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되려면 양국 간의 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이런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조, 그다음에 해외 차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해외 원조나 해외 차관을 얼마만큼 많이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대외협력기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이 역시 좀 퀘스천이고요. 만약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받는 수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기업은 기대감으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휴전이 나오고 나서 발주가 되는 그 시점서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 그대로 주가에도 반영되는 게 아스콘 관련된 종목 중에서 SG만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한 1% 많아야 1%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도 이 부분 기대감이 이어진다. 이제 좀 매매의 관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다르게? 예,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SG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SG의 어떤 상당한 어떤 뭐 4조 규모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뭐 정확히 들어도 보니까 거의 한 300억 원대 정도의 어떤 매출 증가의 어떤 이슈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관련해서 이제 재건주들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미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푸틴이 이제 종전 그다음 휴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준비돼 있다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대선이 좀 이어지는데 네. 뭐 아무래도 당연히 뭐 이제 그냥 또 압도적 다시 지지. 예, 압도적 80%가 네. 여론조사에서 뭐 왜 푸틴을 하는 찍었다고 거지? 하는데 뭐 네.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대선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고 뭔가 좀 계속적인 어떤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삼성 이슈, 로봇 이슈 나오니까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러고 움직임이 계속 그쪽이 좀 있는 것처럼 재건의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G 쪽도 지금 대량 거래 이야기 나오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 푸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건 쪽이 또 다시 또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이번에 몇 번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30년째랍니다. 30년째입니까? 네, 대단하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다시 또 그런 쪽으로 뭐 얘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휴전이나 종전 쪽으로. 그래서 네, 네. 물론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래도 겹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장비입니다. 건설 장비. 아, 그렇죠. 건설 장비 쪽은 뭐 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섹터에 포함되면서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대선에서 당연히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그쪽 인프라 투자 이슈도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현대 쪽은 아시다시피 사우디나 이런 그렇죠. 중동 쪽에 강하고 브라질이나 지금 이쪽도 예. 남미 쪽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북미에 대한 어떤 그 매출 규모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서 두산박쥐식 원래는 좀 강세인데 이쪽 현대 쪽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주주 친화 정책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아직 주총 이슈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관련해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방산, K2 전차 이쪽도 이슈가 그쪽에 매출도 있습니다. 걸린 게 많네요. 국방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다면 우크라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이런 뭐 그렇죠. DYD나 이런 테마주 보시는데 실체 있고 그다음에 실적 나오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기사가 나왔어요. 하루에 11억씩 버는데 뭐 주가는 이런 기사 나오고 목표가 상향도 나왔거든요. 기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일정도 많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아주 저가권인데 이거 중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이런 종목 보시고요. 우크라 테마도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우크라 관련해서는 그 얘기군요.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뭐 현대보다임이나 데모 같은 그런 테마주 가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우크라 재건 때문에 아주 많이 가진 않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많이 봐야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겹테마 관련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슈는 간략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싸다. 그리고 가품이 너무 많다. 이거 진짜 많냐. 막 이런데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니까 또 유통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파급력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느끼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요? 네, C커머스 확대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데요. 자, 파급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뭐 네이버나 좀 쿠팡이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쪽에 이제 이 알리바바가 주력을 하는지요. 예, 아무래도 뭐 소비자가 겹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뭐 3년간 1조 5천억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한국전자홀딩스가 어제 이 소식으로 이미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살짝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물류센터를 좀 건립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물류센터 관련으로 해서 한국전자홀딩스가 좀 움직임이 있어요. 국제과제 뭐 성정되기도 하고 물류 플랫폼 이런 것들 산업단지 이런 건설 그 이슈가 부각이 된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억하면 코리아센터 이런 종목도 간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뭐 이쪽은 그래서 크게 어제 움직이고 이제 반응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테무나 알리바바 이쪽 관련해서는 저희 뭐 한진이나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네, 예. 오늘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전자결제 쪽도 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KG 이니시스나 NHN, KCP 같은 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택배 같은 것도 지금 기존의 것을 이용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해서 자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선은 물류 쪽은 한번 갔으니까 결제 쪽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KG, NHN, KCP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결제 쪽이요. 예,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뭐 상당히 양호하고 주가적으로 그때 우리 저희 코로나 때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를 한번 좀 탈수 정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대표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커머스, 우선 C커머스가 뭔지 네, 궁금하고. 뭐 차이나 커머스다라고. 아, 차이나.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C커머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네네. 대표적으로 뭐 알리바바, 테무, 그다음 쉬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테무도 보시면 세요. 예. 네, 뭐 테무 많이 이용하시죠. 테무 가끔 이용합니다. 싸요. 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자주 아, 이용하기 그러시군요.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물품,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중국 기업들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C커머스가 국내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짝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맞아요. 이제 그 고객 AS 관련된 분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취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중국 C커머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시장을 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이제 유통 관련돼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앱 사용 관련돼서는 지금 쿠팡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제 알리페이, 알리 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들의 선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중국 C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억만장자처럼 소비하기라는 그런 이제 모토가 나올 만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국내 물류망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시장 점유율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국내 유통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보실 때 같이 좀 유념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알리 같은 경우에 이제 CJ 통운이 지금 전남적으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무 같은 경우는 한진 택배가 지금 국내 배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C커머스가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매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일단은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